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약학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7월에 원서 접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쯤 되어지면 사실상 이제 지원 대학에 대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서류 준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별 전형에 맞는 지필고사라든가 면접 준비라든가 자소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입시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가 2022학년도의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2022학년도 재외국민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제 발표하고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보다 다르게 업데이트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우리가 약대에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무석대까지 해서 약대 선발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성균관대 차이과대학, 그 다음에 인제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약대 선발을 하기로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 선발하는 지금까지는 총 10개 정도 대학이 약대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는데, 약대 선발 대학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최종 대학은 아니에요. 자, 현재 의과대학에서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하는 대학들이거나 아니면 수시나 정시에서 약대 선발을 하게 되는 37개 대학들 중에서 새롭게 이제 재외국민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약대 선발이 늘어날 대학들이 느는데, 현재의 10개 대학만으로도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에서 약대 선발이 가져가는 의미와 영향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대학별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약대 선발을 하게 발표가 되어진 대학들의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연계시켜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블로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의대 선발 대학이 서류평가 면접 전형, 서류평가 면접 전형 또는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기고사, 그 다음에 영어 플러스 면접을 보는 학교로 의대 선발 대학의 전형들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공학대학의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나 이화여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탁고사,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고 싶어도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스펙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의대 쪽에, 그 다음에 서류평가 전형에 쓰는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그냥 상향 이렇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IB 성적이 44점이다 45점이라 하더라도 의대는 사실 거의 모든 대학이 상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 지표만으로 학벌이 결정이 되어질 수가 없고, 서류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대학이 상향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자연공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그 전년도에 수학 필기고사를 받고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필기고사를 보다 보니까 결국 원서 지원의 대학이 4개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의 폭이 매우 좁았고,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사실상 6개 대학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여기가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결국 의학 계열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또한 원서 지원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꾸게 되어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원서 지원이 6개가 나온 거죠. 종전에는 4개였었는데 6회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문계 쪽보다는 자연계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실제로 경쟁률도 문과 경쟁률보다 자연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원서 지원의 폭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의학 계열도 종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어떤 대학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대의 원서 지원은 상향이죠. 그렇죠? 의대가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김에도 상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실은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또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기 어려워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다 불안한 원서 지원이 밖에 안 됐었는데 결국은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상향의 원서 지원이 아니라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폭이 되게 다양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약대의 원서 지원은 2가지 패턴을 가져요. 어찌 보면 약 3가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가지 패턴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간단히 말하면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유형을 가져가는 학교들. 이러한 면접은 대부분 인적성 면접이나 MMI 면접을 가져가는 학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나 아니면은 성균관대학교가 그 2개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가천대학교도 성균관대학교하고 비슷한 면접의 유형을 갖긴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어떤 유형을 갖냐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학습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는 1단계에서 필기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죠. 필기고사를 보는 학교에 대표적으로 우석대학교가 필기고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필기고사를 보죠. 이 2개의 대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의 대구 카톨릭대학교, 동국대 경주와 전형 방식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교차해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필기고사를 보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필기고사는 결국 지성면접과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인제대학교의 지성면접이나 아니면 중앙대학교 지성면접 그리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순천향대, 인제대, 건양대, 카톨릭 감독대학교의 면접의 유형과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원서 지원에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연세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자연계 학생들 그리고 2번째는 지성면접이나 필딱고사 유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대의 선발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교차해서 원서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만 봐도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재외국민 전형이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이 그 전년도 2021학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원서 지원이 기회가 되겠구나. 결국은 의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약대 때문에 결국은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약대 때문에 결국은 연대나 고대나 성균관대, 서강대의 이동 가능성, 추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약대 그 자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문과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문과의 원서 지원과 이과의 원서 지원을 교차해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시거나 아니면 문과에서 이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의학 계열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위대학에 대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후에 이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면 약대 선발 대학들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시점에서 먼저
대학과 학과를 정확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그래야만 대학에 필요한 부모나 학생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또 대학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라든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든가 관련 서류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대학별 전형 방식이 다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필기고사 또는 지성 면접이 진행이 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면접이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필답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실하게 맞춰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셔도 또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또 자가격리 기간 빼고 나면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스케줄을 다 세워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재외국민 12년 특례나 3년 특례에 대한 전반적인 합격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금서부터 예약을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